안녕하세요. 코난고 김태현의 오디오월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다인오디오에서 출시된 이 스피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막 오디오 굉장히 많이 할 때 다인오디오는 정말 바워스 앤 윌킨스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랑받는 그런 스피커였는데 예전에 보면은 오디언스 라인업도 있었고 컨투어 라인업도 있었고 컨피던스 이런 라인업도 있었고요. 그 이후에 요즘 라인업을 이제 오랜만에 보니까 에미트, 에보크, 컨투어 I 라인업도 있고 뉴 컨피던스 라인업이 있고 많이 변모한 모습이더라고요. 저도 다인오디오 하면은 지금 막 스쳐가는 이미지들이 거의 폭발할 정도로 많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들렸던 분당에 오디오 샵이 있었는데 거기 에비던스 마스터라고 되게 이제 장승처럼 긴 걸 들으면서 되게 감탄을 했었고, 그리고 2018년에 미넨 오디오 쇼가 왔고 지금 코나님이 말씀하신 뉴 컨피던스가 새로 공개를 했는데, 그때 기존의 다인오디오 스피커의 이미지하고는 완전 다른 모습을 보여갖고 네. 되게 충격을 먹었던 적이 있어요. 그 뉴 컨피던스에 처음으로 에스타 3 주토가 이제 좀 됐던 거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기록을 좀 제 개인 기록을 찾아보니까 2015년에 이제 같이 오디오 리뷰하시던 분하고 이 9개의 스피커를 연이어 앰프를 고정을 시켜놓고서 비교를 했는데, 제가 가장 높은 점수를 줬던 게 그 당시 다인오디오 S1.4 LE 리미티드 에디션이었고, 그 소리는 지금도 아주 기억에 생생합니다. 김 편집 이런 말씀하시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이 구입해서 사용을 했던 기억들이 많이 나요. 1.1, 1.3 마크2, 1.3 SE, 그 다음에 스페셜 25,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썼던 거는 컨피던스 C4. 그거를 또 방 안에서, 정말 조그만 방 안에서 이 장승 같은 스피커를 좋은 소리를 내려고 굉장히 막 노력했던 그런 기억도 나고, 그리고 이 다인 오디오를 매칭하는 매칭 앰프들도 좀 생각이 납니다. 같은 덴마크의 덴센, 이것도 매칭해서 많이 들었었고, 보우 크리스텐센이라는 사람이 설립했었던 프라임웨어, 그렇죠. 그 초창기 앰프들도 되게 좋아했었고, 그렇죠. 그 이후에 보우 테크놀로지스의 앰프들, 덴마크가 워낙 오디오의 어떤 자산, 토양도 굉장히 좋고 좋은 브랜드도 정말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다인 오디오 덴마크 스피커잖아요. 덴마크 앰프랑 굉장히 재밌게 들었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또 그렇죠. 이게 참 덴마크라는 나라가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게 땅덩어리가 넓은 나라도 아닌데. 그리고 이 다인 오디오를 설립한 사람이 스카닝이잖아요. 그렇죠. 1977년에. 네. 근데 그분이 일찌감치 1970년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정말 세계적인 유닛 제작사죠. 네. 스캔 스픽도 만드셨고.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87년인가 다인 오디오 나오셔갖고 예. 그 아들 스카닝하고, 그러니까 1990년이 되겠죠. 그때 네. 오디오 테크놀로지를 만들면서 그때 이제 국내에서 이제 스카닝 유닛으로 네. 소개를 됐었고, 지금 그리고 제 기억 속에 유닛 이름, 모델 이름도 아니고 유닛 이름을 기억하는 정말 몇 개 안 되는, 그러니까 바로 그게 에소타잖아요. 네. 우리가 트위터 이름까지 아는 경우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렇죠. 이 에소타로 진짜 한때 세계를 평정을 했던 그런 브랜드죠. 그리고 다인 오디오에서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정말 남겨놓은 위대한 유산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스페셜 모델들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과연 현재 다인 오디오의 모습은 어떨지 오늘 이 스피커를 통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피커의 모델명은 컨투어 20 블랙 에디션입니다. 여기서 잠깐 얘기를 하면은, 이제 블랙 에디션이 왜 따로 있냐? 그러니까 이전에 컨투어 20가 있었고 컨투어 20i가 있었고, 요게 이제 세 번째 버전인 거죠. 그렇죠. 예전에 그러니까 처음 컨투어가 나온 거는 1989년으로 훨씬 이전인데, 그렇죠. 그 다음에 20을 붙인 20를 붙인 거는 2016년에 나왔단 말이죠. 네. 그리고 나서 20i가 나왔고, 네. 그게 2020년이고, 그 다음에 2025년에 드디어 이제 컨투어 20 블랙 에디션이 나오게 된 거죠. 일단 디자인을 보면은 2way 2스피커, 저음 반사형 스피커고요. 김편님 쪽에 보면은 뒤쪽에 포트가 상단에 되게 크게 뚫려 있는 모습이고요. 싱글 와이어링 지원하고, 일단은 좀 딱 첫인상이 이 블랙 하이글로스 마감이 굉장히 좋아요. 아주 반짝반짝 하면서 유리처럼 이렇게 빛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전면에 보면은 이게 알루미늄이에요. 아무래도 그렇죠. 전면에 이제 유닛이 이제 탑재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진동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니까 그런 진동 감쇄를 위해서 이런 설계를 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진동 감쇄를 위해서 베프를 앞에다 다시 알루미늄으로 보강을 하는 거는 이 다인 오디오뿐만이 아니라 네. 캐프도 레퍼런스 시리즈 되면은 한 1cm 되는 그 알루미늄을 그냥 완전 붙여버렸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꽉 잡아주는 그런 효과도 있고, 그리고 옆에서 보면은 그 이 알루미늄 베프를 양 모서리를 좀 누렇게 휘었잖아요. 예. 그럼 이거는 100% 회전을 줄이기 위해서 디자인을 씹어놓은 거죠. 그리고 전체 이런 인클로저
모양도 보면은 평행하지 않게끔 설계를 해서 내부 이제 정제파를 억제하려는 그런 설계로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 드라이브 유닛을 알아보도록 하죠. 우선은 트위터는 다인오디오 하면은 정말 떠오르는 거 세 글자 에소타입니다. 에소타. 에소타는 오랜 진짜 지금 몇십 년 정말 오래된 그런 역사 연역을 보이고 있는데 에소타 1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꾸준히 발전해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블랙 에디션이 특별한 이유는 컨투어 20에서는 에소타 2, 그렇죠. 컨투어 이제 20i 버전에서는 에소타 2i, 그다음에 블랙 에디션에 와가지고 에소타 3를 마침내 그렇죠. 투입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그 트리클 다운 법칙이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그 상위 모델에 처음 개발된 상위 유닛을 집어넣고 그리고 나서 조금씩 하방을 시키는 그런 모습인데 콘투에서 처음으로 에어스타 3 트위터를 채택한 모델이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들 다이노디오에서 강조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DSR 코팅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예전부터 다이노디오에 숨겨진 어떤 시크릿 그렇죠. 같은 그 튜닝 기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트위터 이제 진동판 표면에 뭔가 복합적인 물질을 섞어가지고 이제 코팅을 하는 건데 이걸 로봇으로 굉장히 정교하게 코팅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소프트 돔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섬유 재질이니까 가벼워서 트위터 재질로 많이 쓰이는데 치명적인 약점이 섬유 구조다 보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면 구멍이 많이 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코팅을 안 하면은 다 빠져나가니까 결국 공기를 밀어내야지 진동파이잖아요. 그 역할을 못하니까 대부분의 소프트 돔은 코팅을 하는데 이 다이노오디오에서는 다이노오디오 시크릿 레시피라고 그래갖고 네, 이름도 재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위트 있게 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코팅을 해서 소프트 돔의 가벼운 성능은 예. 유지를 하면서 공기를 최대한 잘 밀어낼 수 있게끔 그리고 이제 그 형질 보존도 좀 잘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보호 역할도 하면서 한 번 던져서 3마리 토끼를 잡은 그런 DSR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리뷰하기 전에 김편집이랑 같이 이제 핸드폰 불빛을 켜가지고 트위터를 이렇게 많이 살펴봤는데 그 안에 보면은 어떤 구조물이 이렇게 조금 보여요. 그렇죠. 예, 그걸 이제 헥시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헥시스 돔이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처음 나온 게 이게 결합이 된 게 에스타 3 트위터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리고 요게 에스타 2는 그러니까 에스타 1도 그렇고 2도 그렇고 가까이서 보면은 진짜 무슨 표범 눈동자처럼 가운데가 까맣잖아요. 예.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에스타 시리즈의 어떤 시그니처였는데 그러니까 실크돔 그 진동판 자체는 정말 투명한데 안에 펠트가 있고 그 안에서 생기는 후면파를 흡수하기 위해서 얇은 펠트를 놓는데 그 펠트 안을 또 뚫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링 타입이고 그러니까 그 안에 부분이 검게 보여서 눈동자처럼 보였는데 이 아까 코라님 말씀하신 콘투어 20i나 요번에 나온 콘투어 20 블랙 에디션을 보면은 검지가 않고 후라시를 켜면은 약간 기하학적 모양의 그 미로 타입의 돔이 보이는데 그게 역시 펠트링 역할을 하지만은 좀 더 흡음 역할을 더 성능을 높인 그 그렇죠. 헥시스 돔이 들어간 게 에스타 3의 가장 큰 특징이 되는 거죠. 결국 이제 공기 흐름을 원활하게 개선시키고 진동도 감소시키고 그렇죠. 음질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케프 M8 기술도 그렇고 요즘 화두가 트위터 고음을 내는 유닛의 후면파를 어떻게 흡음 없앨까 소멸시킬까 이게 이제 화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우리나 뭐 이런 흡음제를 썼는데 네. 그때 효율이 66%밖에 안 됐는데 뭐 케프 같은 경우는 99%라고 그러고 그리고 얘도 헥시스 돔을 넣으면서 그때 이제 그 비교된 그 사진을 보니까 그 상단 트위터에 있는 후면 쪽에 솜을 잔뜩 집어넣었었는데 예. 이 에스타 3가 되고 헥시스 돔이 들어가면서 그것을 말끔히 걷어낸 모습을 사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트위터가 보다 더 깨끗하고 정확한 음을 내게 된 거죠. 그리고 그 하단으로 이제 미드웨이스 우퍼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뭐 트위터도 코일은 알루미늄 코일 사용하고 그러니까 마그넷은 네오디뮴 사용하는데 우퍼도 동일하게 그런 소재는 같이 가져가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미드웨이스 우퍼에서 다인의 또 시그니처가 있죠. 이 진동판을 이제 MSP라고 해가지고 규산 마그네슘 폴리머 우리나라 말로는 예,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진동판을 채용한 다인 우퍼만의 소리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기존의 20나 20i랑 또 달라진 부분들이 네오디뮴이라는 거죠. 그렇죠. 콘투어 20i까지만 해도 그 우퍼 자석으로 페라이트를 썼는데 예.
그래갖고서 이제 그 공개된 사진 보면 되게 두툼했거든요. 예. 뒤에 뭉치가. 그런데 이제 이 콘투어 20 블랙 에디션이 되면서 네. 네오듐으로 쓰니까 자속은 센데 크기는 줄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그만 걸로 큰 자속을 내니까 그래서 그만큼 이 다이노드에서 어떤 설명을 하냐면은 내부 용적을 그만큼 확보를 할 수가 있게 됐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고 깊게 내려가는 점을 낼 수 있게 된 거죠. 다음으로 이제 뭐 스피커에서 가장 플레인지 스피커가 아닌 이상은 크로스오버의 완성도가 이제 스피커에 굉장히 큰 퍼포먼스에 영향을 많이 주는데 이 다인 오디오 같은 경우는 뭐 R&D 센터랑 주피터라는 측정 시설 그게 또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다인 오디오에서 만든 주피터라는 측정 그 시설에서 몇십 개의 이제 마이크를 가지고 이제 돌려가면서 이제 딱 측정을 해가지고 만드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렇게 세컨 오더 방식으로 만들었어요. 세컨 오더로 최대한 좀 간결하게 만들되 위상 일치라든가 전반적으로 평탄한 주파수 특성을 얻어내려고 굉장히 부단히 노력을 해온 것 같습니다. 기존 콘투어 20나 20i랑도 굉장히 다른 그런 접근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스펙상에서 크로스오버 포인트가 이 콘투어 20 블랙 에디션이 되면서 거의 한 1.4kHz가 올라가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전에 콘투어 20이나 20i는 2.2kHz에서 끊었는데 얘는 그걸 3.6kHz까지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뒤집어 놓고 생각을 하면은 이 우퍼에 네오듐을 장착을 함으로써 우퍼가 좀 더 고음을 낼 수가 있게 된 거죠. 네. 만약 그런 능력이 없으면은 함부로 끊어서 끌어올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체감상, 청감상도 소리가 진짜 그 이전 모델하고는 완전 바뀐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소자 자체도 좋다는 거는 다 갖다가 쓴 것 같습니다. 문드로프 뭐 커패시터나든가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부품들이고 공심 코일 이런 것도 굉장히 큰 거 사용을 했고요. 오히려 이제 내부 용적은 크게 해가지고 스피커 드라이빙 자체는 쉽게 만든 그리고 대신 트위터라든가 미드베이스 우퍼나 이런 것들을 그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이제 진보시켜가지고 드라이빙을 쉽대 대신 뭐 투명도라든가 개방감 이런 거는 더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게 만드는 그런 설계를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내부 케이블 보니까 안테나를 사용했더라고요. 네. 어쨌든 뭐 소재라든가 전체적인 설계에서 기존 버전과 굉장히 좀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블랙 에디션이라고 그랬을 때 외관 어떤 디자인만 바뀌는 줄 알았는데 네. 보니까 얘네들이 왜 이거를 그냥 블랙 다른 모델 이름으로 해도 될 텐데 네. 그냥 20에다 블랙 에디션을 붙이면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안에 뭐 트위터 바뀌었죠. 우퍼에 그 마그넷도 바뀌었고 그리고 크로스오버 포인트도 완전 바뀌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거의 혁신을 더블로 한 모델인데 그냥 블랙 에디션으로 퉁치는 게 참 어떻게 보면은 이 엔지니어가 설립한 그런 회사답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실제 이제 북셀프 스피커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커요. 이게 전면만 보이지만 뒤쪽으로 상당히 깊은 그런 인클로저를 가지고 있고 공식 임피던스는 4옴입니다. 다인 오디오는 전통적으로 계속 4옴으로 만들죠. 그렇죠. 그리고 감도 같은 경우는 86dB 이 정도를 마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청하고 녹음을 몇 곡 했는데요. 녹음에 사용한 이게 주변 시스템은 네트워크 트랜스포트로 오랜더 N10을 사용했습니다. DAC 같은 경우는 바노디오의 파이어버드 마크 3 브라스 댄스 사용을 했고요. 인티엠 프로는 아큐페이지의 E5000 이렇게 사용을 해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녹음한 곡 3곡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If I just close my eyes, then you'll be there, lying next to me, hand in hand. If I could tell you how I love your way, I could whisper to you on and on. Oh, you settled in my heart so sweetly. It took a while for me to notice. I've never felt it like this when I hold you in my arms tightly. I
네, 세 곡 이어서 들어보셨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다이노디오를 예전에 굉장히 많이 사용해가지고 지금도 이제 눈을 감으면 그 다이노디오의 음색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떠올라요. 근데 옛날에 그 사용했었던 구형들에서 딱 처음 이렇게 떠오르는 이미지는 조금 착색이에요. 근데 그게 악기의 막 음색을 완전히 이제 뭐 변색해버리는 그런 착색이 아니라 상당히 기분 좋고 되게 격조 있는 이런 그 착색이 조금 있거든요. 컬러가.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첫 곡 이런 거, 보컬곡 이런 거 들어보면은 여전히 조금 그 다인의 에소타에서 나오는 뇌세적이라고 해야 되나? 섹시한? 약간 그런 그 느낌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중역대 쪽은 보면은 중역대 쪽은 상당히 뉴트럴해요. 어떻게 보면 옛날 구형에 비하면. 그리고 투명해졌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전반적으로 이게 처음에 이거를 한 일주일 전에 여기서 오픈해가지고 처음 들었는데 요즘 다인을 제가 리뷰해 본 지 굉장히 오랜만에 이제 리뷰했는데 굉장히 매력 있었어요. 또 그러니까 옛날 구형과는 또 다른 차원의 사운드를 얘네가 만들어냈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약간 이제 두 가지 생각이 교차를 했는데 네. 처음 여성 보컬곡 들으면은 새로 나온 스피커도 역시 다인은 다인이다. 예. 그러니까 그 목소리 톤에서 지금 코나님이 말씀하신 어떤 기분 좋은 착색, 예. 얘네만의 어떤 사운드가 딱 이렇게 약간 고소한 맛이 느껴지고 네. 약간 보드라운 느낌의 그런 중역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코나님은 에스타 때문이라고 보셨지만 저는 이 MSP 예. 이 얘네 진짜 어떻게 이런 식의 이 진동판을 만들 수가 있지. 그리고 네. 또 가운데 더스트 캡 디자인을 보면 네. 이게 완전히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붙어 약간 tum을 두고서 그렇죠. 그래서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제 공학적으로 이유가 있어 갖고 이렇게 성형을 했지만은 예. 청감상으로는 다인 오디오만의 깨소금 맛이 나는 고소한 사운드, 중역대 사운드는 네. 이 MSP 우퍼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되게 반가운 느낌이다. 이게 첫 번째 감정이었고 예. 두 번째는 챈트에서 와 이제 바뀌었구나. SMB가 상당히 좋았어요. 배경이 되게 적막을 해주고 특히 이제 에스타 3 덕분인 것 같은데 예. 중고음이 되게 선명하고 깨끗해진 게 이제 변화된 다인 오디오의 어떤 스텝이 나오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저도 이제 두 번째 퍼플레이 챈트 이거 들어보면서 굉장히 소리가 깔끔하게 빠진다. 피크를 딱 찍고 약간 딜레이를 약간 이렇게 주는 이런 중저역이 아니라 굉장히 깨끗하게 사라져요. 다이노디오 이게 담당자하고의 인터뷰나 이런 것들 해외 사이트에서 보면 이게 나오는데 이들이 이제 저역이 딜레이 되는 소리가 딜레이 되고 뭐 위상이 조금 엇나가거나 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결벽증적으로 튜닝에 많이 그런 부분들을 개선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런 사운드에 많이 묻어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어택도 빠르고 굉장히 깔끔하게 치고 올라간 다음에 아주 말끔하게 사라지는 그렇죠. 그런 모습들. 그리고 제가 한 몇 년 전서부터 얘네가 어떤 레트로 느낌의 스페셜 포티라든지 그러니까 40주년 스페셜 포티, 헤리티지 스페셜 이런 약간 외관만 보면은 약간 클래식 모델 그렇죠. 그거를 이제 오마주한 모델들이 나왔는데 걔네는 약간 좀 더 이 다인 오디오 DNA가 더 많은 옛날 느낌의 소리 원래 그래서 오리지널 그렇죠. 예전 모델들. 좀 더 반가운 소리였고 그런데 그 소리와 이 지금 컨투어 20 블랙 에디션을 보면은 상당히 현대적이고 그리고 현대적인 거는 결국 뭐냐면은 SMB를 높이고 되게 선명하고 정확한 소리를 내는 쪽으로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어떤 모습이 이 스피커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마지막 곡에서 안데스 피부터가 참여한 이 카르멘 판타지 이걸 들어보면은 그 예전에 제가 기억하는 다인 오디오는 저도 좀 그랬지만 사람들이 클래식 그 중에서 현악이나 뭐 피아노 독주나 뭐 이런 쪽 클래식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인 오디오를 진짜 좋아했었거든요. 시쳇말로 이제 바이올린을 한번 쫙 켜면 선혈이 낭자한 이런 식으로 좀 과장해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곤 했는데 확실히 그 당시에 그런 착색은 좀 옅어졌어요. 대신에 좀 더 중립적으로 바뀌었고 대신에 이제 SMB가 높아졌다 이런 것하고도 비슷한 얘기인데 이제 투명도라든가 고역의 좀 개방감 이런 것들 부분에서는 예전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객관적으로 보면 상당히 진화한 형태의 그런 사운드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바이올린이 되게 야금으로 연주하는 파트가 있잖아요. 예.
이게 자칫하면 묻힐 수도 있는데 제가 그 부분에서 거의 숨을 못 쉬었는데 이게 진짜 변화된 에스타 3 사운드인 것 같아요. 네. 자, 야금에서도 그 디테일과 에너지를 잃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건 확실히 변화된 에스타 사운드다. 예.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오랜만에 다인 오디오 리뷰를 진행을 했는데요.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시간을 많이 초과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오랜만에 다인 오디오에서 정말 제대로 된 북실프 스피커가 하나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태현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